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오전 커마 읽어, 스페르 이론,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 알려주고. 복습들 잘 하고 계시죠? 저희들 교재 16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61페이지. 자, 피벗 테이블 2, 교재 161페이지. 아, 어제 피벗 테이블 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죠. 하면서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들 시험 문제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업을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외부 데이터. 그래서 그 외부 데이터라는 게 엑셀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액세스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파일 형식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뭐 텍스트 파일 형식이나 아니면 뭐 엑셀 파일 형식의 자료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제는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을 봤는데 어디서 가져왔죠?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방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좀 귀찮고 불편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외부 파일에서 가져온다. 자료가 직접 주어져 있지 않고. 자, 그러면 자, 161페이지 내용 읽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이 시트에서 다음 실상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주소록 XLXX 파일의 반 테이블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자, 이거 테이블이라는 걸 일단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덩어리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데이터 차팅에 열머리 거를 포함하여 가져올 것.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이 파일은 삽입에 피벗 테이블. 그러니까
자료의 일부분을 가져오는 그 액세스 파일인데, 액세스 파일은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에요. 요건 이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그 다음에 연결 선택. 자, 우리가 자, 연결 선택, 그리고 파일명이 뭐였죠? 자, 여기 없겠죠? 당연히. 물론 있어도 없다고 할게요. 없습니다. 일단. 이게 뭐냐면 연결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게. 연결에 대한 정보. 근데 여기 주소로경이 지금 보이는데 이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더 찾아보기. 시험에 가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그래서 엑셀 파일을, 자, 엑셀 파일 찾으러 갑니다. 문서, 오전 커마 읽어, 스프레드시트, 이론. 자, 여기 들어오시면 주소록이라는 엑셀 파일 보이세요? 엑셀 파일. 이 방법을 처리할 거고요. 여기 액세스 파일도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하면 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하면 뭐 통째로 가져옵니다. 걸러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액세스 파일은 걸러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시험에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마 열려있는 자, 테이블이죠, 테이블. 데이터 덩어리.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뭐 데이터 덩어리 이렇게 해석하세요. 자, 반 테이블 문제 있었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데이터 첫 행의 열머리글 포함. 자, 이런 표현도 아마 뭐 몇 군데의 기능, 엑셀 기능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제목 역할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제목 역할하는 부분은. 제목을 역할하는 부분이 있다. 뭐 체크.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죠. 자, 확인. 그러면 연결 이름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문제 내용에 따라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는 이 옵션을 체크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금은 특별한 문제 내용이요. 이 부분에 이 데이터 연결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하시면 자, 요건 무시하시고요. 시험장에서 이거 안 나타납니다. 확인.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이건 이제 아까 반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데이터 덩어리에 있는 필드를 통째로 다 가져온 겁니다. 이거 지금 여기 이렇게 본 적은 없지만 자, 그 다음 다시 161페이지 두 번째 삼각형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 이게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 보고서 레이아웃 피벗 테이블의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형태 모양새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표현하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필드 배치를 이야기합니다. 필드 배치. 자, 다시 우리 지난 시간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피벗 테이블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물. 즉 필드의 배치를 이야기한다고 판단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위치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작성하시오. 자, 그 옆에 있는 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이잖아요. 이건 이제 피벗 테이블의 모양새, 형태. 피벗 보고서 레이아웃, 피벗 테이블의 모양새, 형태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용어 두 가지 잘 체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일단 피벗 테이블의 배치, 필드 배치는 그림을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 숫자를 기준으로, 자, 화면 보실래요?
잠깐만요. 우리 왜 시트 1에 있죠? 예? 왜 여러분들도 시트 1이에요? 저만 시트 1 아닌가요? 잠깐만요. 우리 여기서 시가 있잖아요. 잠깐만, 다시. 삽입, 피벗 테이블, 웨이브 데이터, 원문 사용, 연결 선택, 찾아보기, 문서, 오션 커말과 스프레드시트, 이론, 주소록, 일기, 반, 채팅 유물, 확인.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정시줄 넣고 있군요. 자, 취소. 자, 혹시 시트 1에 계신 분들은, 저기 피벗 테이블 2에 계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진행하신 거고요. 아마 저를 버리고 여러분들만 지금 혼자 가고 계십니다. 저좀 안 챙겨주셔서. 자, 죄송합니다. 자, 시트 1이라고 하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시트 지우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시트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자, 시트 1 선택. 첫 시간부터 골치 아픈데. 자, 삭제 목록 단추 눌러서 시트 삭제. 제가 좀 꼼꼼하지 못했네요. 자, 그리고 시트 날려버리시고, 피벗 테이블 이 시트에 계신 분들은 그냥 그 상태에서 잠깐 대기하고 계세요. 자, 다 지웠어요. 자, 다시 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 2, 삽입, 피벗 테이블,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피벗 테이블 만드는데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연결 선택, 더 찾아보기. 실제 파일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문서, 오전 크마 읽업, 스프레드시트, 이론, 주소록, 열기, 반, 첫 행에 열머리글 있음, 확인, 제목이 있음, 확인.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기존 워크시트. 자, 이게 방금 그 161페이지의 두 번째 삼각형에 있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배치, 레이아웃, 필드 배치,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기존 워크시트 입력란에 그래서 요거까지도 이제 배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어디죠?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 교체하는 부분에서 B3셀이죠. B3셀. 판단 미스했다. 이거 조정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자, 확인. 다른 이야기 없죠? 딱 필요한 것만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혹시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를 B3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다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석의 동작 보이세요? 동작. 피벗 테이블 이동.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의 이메일 셀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확인. 자, 피벗 테이블 이동 알아두셔야죠. 실제적인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림을 보니까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교재 161도 그림 보니까 여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배치합시다. 위치 확인하셨고, 자, 레이아웃,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 필드 배치.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앞에 봅니다. 항상 요약표를 만드는 기능이기 때문에 숫자를 기준으로 그게 최종 결과 화면이라고 그랬어. 결과 그림이라고 그랬으니까 학년 반이라는 필드 두 개가 보이고요. 필드명이. 그 다음에 위에는 성별이라는 필드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감영역에는 출석수 평균 뭐 이런 것들 학생 수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학년 필드명을 찾아서 행에다가 배치하시고 클릭 드래그. 다음 반을 찾아서 반 필드를 찾아서 행 영역에 학년 밑에다가 배치합니다. 모양이 좀 이상한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결과 화면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성별 필드명 찾아서 열에다 배치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배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 다음 감 영역, 자 필드는 없고요. 감 영역에 아까 뭐가 보였죠? 출석수 평균이죠. 그럼 출석수 필드를 감 영역에 배치하는데 아마 숫자로 구성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합계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바꿀게요. 요약 정보 바로 바꿉니다. 학계 출석수 목록 단추 눌러서 각 필드 설정 그리고 개수 평균 확인 하면 내용이 바뀌었죠. 한 개일 때는 감 영역에 필드가 한 개일 때는 이름표가 여기 나타난다. 자, 그다음 학생 수라는 필드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차임 없죠. 없으면 일단 배치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처리하라고 문제 어딘가에 내용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그건 일단 내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시고요. 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 자, 보고서 레이아웃은 모양새죠. 디자인 탭에 레이아웃, 보고서 레이아웃. 자, 이제 지난 시간 하셨으니까 자, 여기 개요 형식.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석하고 디자인을 일단 크게 나누는 방법들 일단 생각을 하세요. 아, 디자인은 모양을 다루는 부분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분석에 있다 이런 정도로 일단 알고 그래서 디테일한 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학년 반 성별전 필드명 보이기 시작하죠. 내버려 두세요 일단. 자,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출석수 필드는 표시 형식, 각 필드 설정의 셀 서식,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표시하죠. 출석수. 마우스 포인트를 옮기시면 해당 필드명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어디서 그걸 확인한다고요? 분석 탭에 활성 필드, 선택 필드인 걸 확인하시면 되고, 자, 요 사항별 탭이라는 거 안에서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의 내용이 여기 없네요. 없으면 해당 선택되어 있는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필드 설정, 다음 값필드 설정창에서 표시 형식, 셀 서식, 대화 상태가 나타나면 숫자 범주, 범주 숫자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진행하죠. 자, 그림, 주어진 그림에 보니까 천 단위 뽑은기호 사용하셔야 돼요. 뭐 그렇게 판단 내리기 좀 힘들죠. 그다음 솔점 자릿수는 안 보이네요. 그럼 제로. 그러면 나머지는 기본값. 그럼 이대로 두고 그냥 나가시면 되겠네요. 이게 설정값이 되어버릴 거니까. 확인. 그럼 여기 솔점은 나와 있는 부분 안 나타나겠죠? 확인. 자, 그다음 네 번째, 이름 필드는 개수로 계산한 후 학생 수 이름으로 변경하시오. 자, 이름 필드는 아마 개수로 나타내는 거 보니까 이게 데이터의 종류가 문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름 필드를 감 영역에 배치하면 감 영역에 필드가 두 개가 배치가 되면 저 이름표, 평균 출석수, 개수 이름이라는 필드명이 여기에 나타난다. 됐습니까? 어, 자, 그다음 학생 수로 이름을 변경하라 했죠. 자, 여기에 보이는 평균 출석수 개수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냥 기본값으로 제공해주는 이름이고요. 여기도 이름을 내가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누구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죠? 이름 필드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거니까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해당 필드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활성 필드, 선택 필드 이름인가 확인하시고 자, 이름을 바꾼다라는 의미의 내용이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필드 설정. 그러면 사용자가 입맛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겠다. 요건 이제 그냥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사용자 그래서 학생 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확인.
됐죠? 자,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돼서 설정하죠. 자, 부분합이 뭐였죠? 부분합의 의미가, 기능의 의미가. 응? 특정 필드를 그룹하여 특정 필드의 요약 값을 표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요게 원본 데이터고요. 지금 피벗 테이블 상에서. 물론 이것도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았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형태를 봤을 때 이게 데이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소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평균, 평균 소개. 그 다음 여기에 대한 평균 소개. 여기에 대한 소개. 그다음 여기가 뭡니까? 이게 총계가 되는 거죠. 구조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에 부분합이라는 형태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디자인 탭에 가시면 레이아웃에 부분합 형태도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분합 표시 하나 사라지겠죠. 그룹 하단의 모든 부분합 표시. 이렇게. 그룹 상단의 모든 부분합 표시. 이렇게. 구조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것도 부분합입니다. 지금. 그럼 그룹 하단의 모든 부분합이 표시돼도 설정하시고, 그럼 요거 값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 밝게 구로 설정하고, 자, 뭐, 스타일, 기존 서식들의 모음, 피벗 테이블을 이쁘게 꾸미기 위한 모음들이 있다. 디자인 탭에 있겠죠? 모양 쓰니까. 자세히 단추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피벗 스타일 밝게 찾습니다. 밝게라는 영역에서 먼저 찾아보죠. 1, 2.67, 8, 9.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확장 축소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자, 여기 이제 부분 합이라든지 자료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그룹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그룹이 되거나 이렇게 하시면 부분 합이 나오거나 그룹이 되면 요렇게 뭐가 확대 축소라는 단추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단추. 자, 요 모양은 요것도 이제 모양이긴 한데 요건 어디에 있냐면 저도 이게 왜 여기 배치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분석 탭에 가시면 표시라고 하는 부분에 어제 필드 목록은 설명드렸죠. 이거 표시하겠다, 숨기겠다. 요거. 일단 그 밑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가 이겁니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를 표시하겠다, 표시하지 않겠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용 다 알고 피벗 테이블 형태만 일단 아시면 다 피벗 테이블 아시는 건데 그 개념만 잡으시면. 근데 각각의 기능들이 이제 어디 있는지가 좀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든 거지. 자, 어, 쭉 다뤄보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보세요, 이거. 어차피 여기에 시험에 나왔던 모든 내용이 다 있지는 않은데 제가 빠져있는 몇 가지는 제가 따로 챙겨 넣어 드릴 거거든요. 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테이블 구조 설정을 받았습니다. 자, 했고요. 마지막 2학년 자비반 학생의 자료를 별도 시트에 생성하고 시트 이름을 2 다시 자비반 가로 열고 남으로 하여 피벗 테이블 이 시트 오른쪽에 위치하시오. 말이 많군요. 자, 일단 중요한 건 2학년 자비반. 어디죠? 여기가 2학년이죠. 자비반 여기죠. 에 대한 자료. 자, 여기 이쪽 자료가 되든 출석수 자료가 되든 학생수 자료가 되든 자, 화면 보세요. 이 자료 14라는 이 평균값, 출석수 평균은 14라는 값은 어떻게 나온 거죠? 저 14라는 값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여러분 제발 근본을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기능 하나하나에 그냥 그 기능 하나 모른다고 해서 큰 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 14라는 값은 어디서 왔냐고요? 자, 저 14라는 값은 원본 데이터가 없으면 14라는 값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또 원본 데이터 어디 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시작할 때 우리 어디서 선택했는데요, 데이터를. 주소록 엑셀 파일을 선택했잖아요. 또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저 데이터는 주소록이라는 데이터에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 주소록에는 전체 자료를 다 사용한 거예요.
학년이 2학년이고 반이 자비반이라는 조건에 맞는 그리고 남이라는 조건에 맞는 녀석을 다 뽑은 거잖아요. 세 개의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다 뽑은 거잖아요. 데이터 덩어리니까. 이해되세요, 이제? 그래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근본을 알고 계셔야 된다. 저 14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14라는 값만 가지고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은 조건에 의해서 뽑혀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만든 숫자 값이라고 특정 필드에 값을 만든 거라고. 그럼 저 레코드를 본 적이 있냐고, 우리가. 저 세 개의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본 적이 있냐고. 원본 파일을 열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요약표니까 뭐가 필요하죠, 회사 같으면? 이건 요약 전체 현황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여기에 관심이, 저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백데이터라는 게 준비가 되어야죠. 원본 자료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면 요약 값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건 원본 자료가 뭔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냈냐. 지금 이 문제가. 자, 2학년 자비반 남 출석수 값 14죠. 그 셀에 포인터 이렇게 올려놓고요. 더블 클릭 동작 씁니다. 따닥. 그러면 해당 시트 앞에 방금 근거가 되는 백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닥 합니다. 따닥.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조건에 맞는 레코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은 아마 그 옆에 있는 학생 수 이름에 대한 필드에 대한 뭐 개수를 다룰 때도 아마 이 자료일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라인에 있는 데이터가 이 근본 데이터는 요겁니다. 조건에 맞는 레코드는. 그러면 자, 그러면 하나의 뭘로 나타나죠? 시트로 백데이터가 만들어진다. 그다음 시트의 이름은 뭘로 하라고요? 2 다시 잡이방 가로 열고 닫고 남. 그러면 시트 이름을 바꾸는 건 홈, 서식, 시트 이름 바꾸기 잘 알고 계시죠, 이건? 시트 이름 바꾸기 제가 그렇게 빨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2 다시 잡이반 가로 열고 남. 그리고 엑셀 작업이 끝나면 엔터. 자,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피벗 테이블 이 시트 오른쪽이라 했잖아요, 여기. 자, 일단 그 컴퓨터라는 녀석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삽입이라는 개념은 항상 왼쪽 위쪽이 기준입니다. 삽입이라는 개념은 추가가 된다는 개념은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 위쪽이 기본이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삽입 추가가 되니까 시트 추가가 되니까 삽입이 되니까 피벗 테이블 이 시트 앞에 추가가 된 거잖아요. 저 위치를 뭡니까? 바꿔야 되겠죠. 오른쪽에 둔다는 건 뒤에 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자, 셀, 서식, 시트 이동 복사. 자, 선택한 시트를 이동합니다. 대상 파일, 통합 문서 엑셀 파일, 피벗 테이블 이 결과 앞에 둬야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피벗 테이블 이 시트 뒤에 위치가 되는 거겠죠. 밑에 복사본 만들기 체크하시면 안 되고 이건 똑같은 내용의 시트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 그러면 위치 옮겨간 거 확인하셨어요? 오케이. 저장. 요 문제가 아마 작년 상반기에 추가된 문제 같습니다. 이런 식의 시트가 추가되는 문제 보통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만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자, 피벗 테이블 3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쭉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벗 테이블 3. 교재 165페이지. 자, 봅시다. 자,
피벗 테이블 3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어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구매 내역 CSV 데이터를 사용하죠. 자, 잠깐만요. CSV라고 하는 자료는 여러분들 메모장이라는 파일 아시죠? 와, 비슷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탭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파일을 탭키 아시죠? 그 데이터 입력하고 탭 치면 일정 간격을 이렇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파일을 CSV 파일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그래서 그렇게 CSV라는 형식을 보통 메모장에서 저장하실 때 그 보통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시잖아요. txt라는 형식으로. 사실은 그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텍스트 파일은 어쨌든 메모장에서 그냥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지든 그냥 요 형태로 다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그런 문서 텍스트 파일. 그래서 어떤 형태로 작성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CSV는 어떤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간격이 다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파일의 형식을 CSV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장에서 우리가 다루는 텍스트 파일과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보지 못하는 형태잖아요. 어딘가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메모장에서 보통 저장을 하는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게 다 뭡니까? 데이터의 간격이 구분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파일을 우리는 CSV라는 파일로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자, 삽입에, 일단, 피벗 테이블,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자, 그리고 연결 선택. 파일의 형태에 따라 이제 나타나는 좀 꼴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자, 실제 파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찾아보기. 아래쪽에. 그리고, 수고스럽지만, 문서, 오전, 읽어, 스프레드시트, 이론, 파일 이름이 뭐였죠? 구매 내역이었죠. 안 잊어버렸죠. 그러면 구매 내역 찾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CSV 파일 구매 내역. 그러니까 여기 아이콘도 저기 메모장과 같은 아이콘이잖아요. 예?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블 클릭. LG. 그러면 자, 엑셀 파일에서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죠. 그다음 액세스 파일도 엑셀로 가져오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은 파일을 가져오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건 이해되지만 액세스 파일은 사실은 엑셀보다 더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입니다. 고급스럽다는 건 뭐냐면 쉽게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액세스 배울 때 힘들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 뭐가 힘드냐고요? 클릭 동작을 쓰는 게 아니고 다 수동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급스러운.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 즉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종류 중에 하나인데 엑셀도 어쨌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요약 정보 같은 거 뽑아내잖아요. 그게 데이터 관리라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엑셀보다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러면 다루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보시면 탭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심표네, 심표. 심표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표. CSV라는 파일 형식을 이 데이터를 저장한다면 텍스트라는 형식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심표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또 다른 형식인 CSV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표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식에 TXT도 가능하고 CSV라는 형식도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관리하는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냥 CSV를 텍스트 파일이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큰 무리가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은 행과 열의 구조가 있어요. 액세스는 행과 열의 구조, 데이터 덩어리, 행과 열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엑셀에서 가져오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행과 열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메모장은 행과 열의 구조가 있어요. 행은 있을지 모르겠죠. 줄 단위로 바라보면 되니까. 근데 열은 있어요. 이렇게 행을 바라보는 거, 이걸 레코드라고 약합시다. 우리 엑셀에서. 행, 줄을. 근데 열은 있어요. 부분 지었으면 열이 있어. 구조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데이터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 열 부분이 일어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변환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텍스트 마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변환 과정을.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자, 대시 원본 데이터 구분 기호로 심표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CSV라는 파일의 형태가 보통 이제 심표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러면 구분 기호로 분리됨. 요게 구분 기호가 열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가 있습니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유무입니다, 유무. 그리고 그래서 문제 쉼표가 있다고 했으니까 유무가 있다. 첫 번째 항목 선택하시고 자 다음 단계 잠깐만요. 다음 눌러보세요. 다음 단계에 가시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 기호를 쓸 것인지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그다음 잠깐 수도 잠깐 수도 자 쉼표로 구분되어 있으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죠. 내 데이터의 머리글이라는 건 제목 부분이죠. 데이터 덩어리, 데이터베이스 의미, 테이블의 의미로 따진다고 그러면 뭐 필드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옵션이 어디 있으냐고요? 뒤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부분 기호로 분리되어져 있다. 쉼표. 다음 단계에서 정확한 기호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체크. 다음 그리고 쉼표만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호가 들어가면 이 열 부분이 문제 의미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쉼표만 체크. 그러면 이렇게 열 부분이 일어난 거 이제 보이세요? 쉼표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가져 쓸 수 있다는 거죠. 엑셀상에. 자, 다음. 자,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인데 문제 보면 문제 두 번째 대시 주문일자 물품코드 수량 단가 등급 열만 가져와 데이터 모델이 이 가져와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자, 일단 주문일자 열, 구매자 열, 물품 코드 열, 수량, 단가, 등급, 할부기간 월. 자, 앞에 봅니다. 이 열을 선택하는 건 클릭을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열 선택은. 그러면 해당 열을 선택했다고 검정 색깔로 나타날 거고요. 그럼 문제에서 뭡니까? 주문일자, 물품 코드, 수량, 단가, 등급. 하나, 둘, 셋, 넷. 둘, 넷, 다섯. 두 개나 필요 없나 본데요? 등급 열만 가져온다 그랬으니까 필요한 것만 가져오겠답니다. 주문일자, 물품 코드. 자, 그러면 구매자 필요 없네요? 그럼 구매자 열 선택하시고 이 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위에 게. 이 선택되어 있는 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어떤 작업? 가져오지 않는 작업을 하겠다. 그럼 위에 보면 건너뛰기라는 문구 보이세요? 건너뛰기. 자, 그 다음 물품 코드, 수량, 단가, 등급. 그럼 할부기간 월도 가져오면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것도 건너뛰어야 되겠네요. 해당 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돌아가시면 한번 더 해보세요. 이 자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있는 내용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의 종류가 거의 그 대부분 다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치. 자, 그리고 잠깐만요. 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고 하는 건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이 자료를 저장하겠다는 의미가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는 건 우리가 요 연결 상태를 따로 연결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연결은 원본과 그냥 서로 말 그대로 연결만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실제 파일에 있지만 지금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해당되는 파일을 가져와서 엑셀 프로그램상에 저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옵션이 요겁니다. 요거 데이터 추가.
그게 방금 두 번째 대시. 그러면 이제 끝났죠. 이제 데이터 확인.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 딱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SS 파일. 이제 종류별로 다 나온 거죠. 그러면 밑에 보면 구매 내역이라는 테이블 이름 밑에 이렇게 필드명이 이렇게 달려서 나올 겁니다. 이건 이제 직접적인 어떤 내용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구조가 조금 앞에 보셨던 내용은 좀 다르게 나오죠. 뭐 그다음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자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은 그림을 참조하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위치는 그림을 보고 참조하고 자 시작 위치가 어디죠? 네? B2세대네. 이거 또 제가 아무렇게나 그냥 또 들어왔군요. 밑에 확인 안 하고. 그래도 피벗 테이블 3에 다 있으시죠? 그리고 위치가 B3 맞아요? 아, B3 맞아요? 아, B2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동합시다. 피벗 테이블 이동. 그리고 B2셀 클릭. 혹시 진행하다 잘 안 되면 그냥 바로 질문하세요, 이건. 예?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힘드니까. 특히 이거 데이터 가져올 때. 뭐 다른 거는 당장 안 되더라도 나중에 물어보시면 되지만.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위치 설정하셨죠? 제대로. 그 다음에 필드 배치는 그림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등급 필드가 보이네요. 등급 필드가. 그게 어디에? 필드에 있네요. 주문 일자 월이란 게 있나요? 없죠? 그러면 주문 일자는 있죠? 그러면 행에다 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 열에는, 열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물품 개수라는 필드명이 있어요? 없죠? 넘어갑니다. 평균 수량 필드 있어요? 배치합니다. 다음 영역에. 왜? 평균 합계니까 요약 정보잖아요. 감 영역에 배치하셔야죠. 그리고 합계값이 아니라 합계 수량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 요약 정보 평균으로 변경하시고. 어, 그게 물품 개수 필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배치를 못한 겁니다, 이건. 없는 건 배치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평균 단가라는 필드명이 있는데, 계산 필드가 있죠. 그다음에 단가 필드명이 있어요. 있겠죠.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마 합계로 나오겠죠. 이걸 바꿉니다. 목록도 안 치면서. 값 필드 설정, 평균, 확인. 자, 그 다음 위로 자, 다시, 자, 이제 자, 필드가 없어서 배치 못한 건 일단 문제 어딘가에 나올 거고요. 자, 내버려두죠. 이제 기본 배치는 다 끝난 상태고요. 자, 나머지 보고서 레이아웃, 피벗 테이블 형태, 개요 형식을 표시하시오. 자, 디자인 탭에 레이아웃,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시험에 개요 형식만 나온 게 아니고요. 테이블 형식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예제가 계속 개요 형식만 계속 나오네요. 그러면 문제 나와요. 주문일자, 월, 주문일자, 뭐 이런 식의 비슷한 형태로 맞춰지고 있네요, 지금. 자, 뭔가 좀 여기까지 오시는데 뭔가 이상한 점 없어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또 틀렸습니다, 방금. 오케이.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요걸 보고 그림에서 여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는 여기를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B4셀입니다, B4셀. 제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가 봅니다. 분석에 피벗 테이블 이동, 그리고 B4 클릭, 그리고 확인.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쨌든 제가 틀렸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네요. 첫 시간부터 벌써 두 번이나 틀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피벗 테이블의 시작이처럼 행열이 교차되는 셀이 피벗 테이블 시작이니까 여기 필터를 보고 필터를 보고
처리하는 게 아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 수량, 단가,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각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기호, 천 단위 콤마를 지정하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수량, 선택, 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 이거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있는 표현이. 그리고 확인. 천 단위 기본기호 콤마 확인.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평균 단가에다가 해야 되겠네요. 활성 필드, 선택 필드, 평균 단가인가 확인하시고 해당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필드 설정, 평균, 표시 형식,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호 콤마 쳐냈죠. 요거 값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 물품 코드는 사용자 지정 코드 지정 범주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자, 확인. 자, 물품 코드는 물품 코드가 어디 있죠? 있어요. 필드명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자, 그러면 그걸 표시 형식, 자, 사용자 지정 범주 중에 표시 형식 처리하라는 문제죠.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용자 지정,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그럼 물품 코드라는 필드를 가면 저기다 배치를 해야 되겠네요. 어디다 배치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뭐 물품 개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그러면 어디서 온 겁니까? 물품 코드에서 왔겠죠, 그러면. 그 정도 매치는 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여러분들 판단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물품 코드 필드가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일 걸 가능성이 굉장히 그럴 것 같죠? 제목만 보면. 일단 저도 그렇게밖에 판단 안 됩니다. 아니 뭐 숫자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는. 뚜껑을 열어보면. 그러나 어쨌든 뭐 외관상 봤을 때는 자, 필드를 배치하는데 위치가 어디죠? 감명력의 맨 앞. 그러면 아마 개수로 나오는 거 보니까 문자가 맞네요. 그리고 그러면 아까 하셨던 활성 필드, 필드 설정 아니면 개수 물품 코드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에 가서 뭘로 바꿔야 됩니까? 문제는 없었지만 물, 물품 개수로 바꿔야 되겠네요. 아마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출판사에서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뭔가 지저분한 부분이 생겨난 거지 실제 시험은 명확합니다. 아까처럼 사용자 이름을 바꿔 정의 이름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사용자 지정 이름을 바꾸세요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지금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되게 지금 뭔가 혼란스럽잖아요. 막 이거 매치시켜야 되고 실제 시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주제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게 오해 소지를 줄 만한 내용, 그러니까 고민을 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출판사에서 문제를 다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물품 개수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가 물품 코드 필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물품 개수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필드 설정에 가서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건, 뭐 다섯 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숫자 데이터를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뭐 코드 하나를 표시한다 그러면 0코드 하나 쓰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숫자가 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쌍따옴 빼먹고서 처리.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표시 형식 수업 끝날 때까지 아마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겁니다. 아직도 제가 첫 수업 해드릴 거 정리 안 하셨어요? 내일 또 추가로 또 해드릴 건데 내일 추가로 표시 형식 또 내용을 또 해드릴 거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안 돼 있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자, 확인. 자, 피벗 테이블 옵션을 이용하여 레이블이 있는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에 맞추도록 하시죠. 자, 앞에 잠깐만 보실래요? 이게 지금 요 내용이 그 레이블이 있는 건데 레이블이란 건 자, 제 화면 잠깐만 봅시다. 우리 이거 가지고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자, 여기가 열 레이블
여기가 행 레이블이잖아요. 그러면 남이라고 하는 자료 밑에 있는 이것 두 개는 남 자료죠. 이건 여 자료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 남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남이라는 게 어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문서 작업을 한다면. 남이 위치가.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여기보다는 여기 두 개의 셀의 가운데쯤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그게 엑셀상의 무슨 기능이죠, 그러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항목이 한 개면 뭐 그런 기능을 쓰면 되겠지만 항목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귀찮잖아요. 그걸 처리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리면 아니 저 그냥 제 화면 보세요. 그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게 여기 있거든요. 맨 앞에 분석 탭 앞에. 화면만 보세요. 그리고 레이블이 있는 셀. 레이블이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가운데 갑니다. 이건 한 개를 이제 한 개를 병합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한 개도 한 개 병합하고 가운데 맞죠. 이거 체크하시면 이렇게 나온다.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요건 그 제가 이거 피벗 테이블 상에서는 피벗 테이블 3에서는 저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능적으로 그 기능이 어디 있는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여기. 그리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의미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이 녀석의 이 기능의 의미. 그리고 확인. 약간의 변화가 보이네요. 명확하게 뭔가 안 나타나잖아요. 자, 그다음 맞춰 설정 끝. 저장. 자, 171페이지로 갑니다. 피벗 테이블 4. 잔소리 같지만 한 번 더 해보세요. 꼭. 교재 171페이지